자, 오늘 첫 소식, 우리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소식으로 월요일 신통방통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SK텔레콤 해킹 소식인데요. 휴대전화에 사실 개인정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고요. 중요한 내용도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 보니까 지갑은 분실해도 전화기 분실은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그런 와중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쓰고 있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가 벌어져서 일파만파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딱 열흘 됐습니다. 지난 주말 유심칩을 교체하려고 고객들이 때 아닌 오픈런에까지 나서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듣고 와서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많이 예약이 마감되기도 했고 당장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희가 고객으로서 살짝 믿고 저희 그걸 쓰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뭐 하나 유출됐다는 거 사실만으로는 사실 신뢰가 확 떨어지긴 하죠. 유심카드 재고가 없는 매장의 경우에는 그냥 예약을 해주시면 준비되는 시점에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오늘부터 SK텔레콤이 유심 무상 교체에 들어가긴 하는데 앞서 제가 신문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확보한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교체 대상이 2,500만 명에 이르는데 SK텔레콤이 확보한 유심 물량이 현재 100만 개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5월까지 500만 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턱없이 부족한 물량 탓에 국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송구본 부장님,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요? 일단 500만 개를 다음 달 말까지 생산을 한다고 해도 네. 전체 가입자의 25%밖에 안 되잖아요. 네. 25%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이 몇 명이나 교체를 할지조차 지금 예측을 잘 못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저도 SKT 가입자지만 저도 이것을 칩을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아직 안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아니면 이게 그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고 말아야 될지 네. 이것도 제가 지금 아직 결정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SKT에서 정확히 몇 사람이나 2,500만 중에서 몇 사람이나 이것을 교체를 할지를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500만 개가 생산이 된다고 해도 그걸로 턱없이 부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500만이 전부 다 교체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계획을 짜야 될 거예요. 2,500만을 다 교체해 주려면 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500만 개를 하는데도 지금 대리점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일단 소동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오전 10시부터 무상으로 유심을 교체해 준다고 하지만 사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서 주말 동안에 오픈을 하는 모습도 펼쳐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난리통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송구 본부장님 SK텔레콤 쓰신다고 했고 장은지 변호사님 뭐 쓰십니까? 저는 SK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재계에서도 기업 임원들에게 유심 교체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맞습니다. 정도로 네. 지금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유심에 담겨 있는 정보라는 게 전화번호나 인증 키값이나 고유 식별번호 이런 것들이긴 한데 지금 SK텔레콤이 일주일이나 해킹된 지가 지났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라든지 원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 재계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는 작은 정보나 비밀이 샌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건 영업상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우려에서도 임원들에게 유심 교체해라 이런 지시가 나오는 것 같고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더라도요. 이게 유심 정보가 만약에 복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네. 문자 메시지라든지 금융 인증번호 같은 것을 가로채서 복제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요새 휴대폰 가지고 은행 거래도 다 하시고요. 맞습니다. 가상화폐 거래하시는 분들도 다 휴대폰으로 하시는데 주식 거래도 휴대폰으로 그렇죠. 하고. 만약에 복제폰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금융적인 직접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유심 교체와 관련된 부분 혼란들이 빠르게 좀 수습이 돼야겠습니다. SK텔레콤도 굉장히 비상 상황입니다.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 열어서 고개를 숙일 만큼 비상 상황에 직면해버렸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K텔레콤을 믿고 이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비롯해 자세한 조사가 나오는 대로 제가 직접 추가 조치 방안 등을 설명드리는 자리를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뭐 대기업들은 대단히 중요한 정보들이 새어나갈까 봐 일단 임직원들에게 SK 쓰는 사람들은 교체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로펌에서도 사실 클라이언트에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체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모든 사람의 정보는 핸드폰에 집적돼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뭐 사업하는 분이든 비밀을 다루는 사람이든 뭐 상관없이 모두의 정보는 핸드폰에 다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심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유심이 굉장히 핵심 정보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범위를 잘 모르잖아요. 네. 저도 이번 사건 때문에 알게 됐는데 A4지 70장 분량의 핵심 정보가 담겨 있다. 그 정도로 A4지 70장? 예, 그 정도로 정보의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중에서 어느 부분까지 유출됐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심각한데 이 유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심 스와핑이라 그래서 유심이 이렇게 교체되면서 네. 폰 복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우리도 핸드폰 교체하면서 구형 핸드폰 집에 많이 굴러다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지금 쓰고 있던 거 고장나면 예전 거에 그냥 유심 가다 껴가지고 당분간 쓰잖아요. 네. 그게 남에 의해서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하. 다른 사람이 내 폰을 갖고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야,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편의성이 남에 의해서 악용될 수 있다. 내가 인증을 받거나 할 때 다 핸드폰으로 문자 인증 받고 본인의 확인이나 이런 것들 다 핸드폰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내가 핸드폰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증이 벌어지고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인 것처럼 인증을 받아가지고 내 금융거래나 각종 개인정보가 필요한 거래들을 할 수가 있다. 심스와핑 복제는 그만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유출됐다는 게 어디까지 피해가 확산될지 자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해주겠다는 거는 그 이후에 벌어질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정은혜 의원님, 이거 유심이 해킹당했다고는 하지만 유심만 교체하면 되는 건가요? 이거 사람들이 핸드폰까지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불편, 불안 이런 거 갖고 있긴 맞습니다. 하던데요. 우리가 과거에도 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공공재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죠. 그래서 네. 그때는 단순히 뭐 전화번호라든지 집 주소, 심지어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유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유를 들자면 저희 집의 도어락 비밀번호 아니면 도어락의 시스템 자체가 이제 유출이 됐다고 보여질 수 거잖아요. 있습니다. 아니면 뭐 열쇠 키가 전체 다 복제가 됐다고 보여질 수 있는 경우인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홈 가입자 서버 HSS라는 게 있는데 이거 자체가 우리의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키값 등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고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의 문제를 좀 두 가지로 짚어봤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좀 잘못되게 SKT가 대처를 한 것이 초기에 이런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24시간 안에 정부와 국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하지만 48시간이 지나서 이런 문제들을 공공화시켰고 보고를 했고 지금 그래픽 나가고 있습니다. 24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45시간 후에 네, 맞습니다. 신고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좀 문제점이 저는 투자 금액 같은 경우인데요. 그 정보보호 투자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SK 같은 경우는 지금 40%의 점유율로 국민들의 한 2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업계 1위의 업체인데요. 지금 KT 같은 경우는 1,218억,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는 632억을 정보 보호에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네. SKT는 868억입니다. 아, 적네요. 네, 인구 대비해서도 굉장히 적은 금액을 사용하고 있고 아마도 이 부분은 SK가 이제 AI에 투자를 하면서 이 정보 보호에 관한 것들을 조금 더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기업의 본질은 신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는 신뢰를 잃었다고 보여지고요. 신속한 대응과 더불어서 저는 지금 당장 그 SKT를 사용하고 계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네.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나 방법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그 어르신들을 뵀는데 네. 어르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유심을 바꿀 수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 뭐 여기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된다는데 할 줄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저조차도 이게 시스템이 너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서 네.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SK에서 좀 어떤 공지라든지 어르신들은 뭐 직접 전화를 하든지 해서라도 하루속히 지금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일단 유심칩 이 해킹에 대해서 SKT가 넉장 대응한 건 맞아요. 네. 제가 이것을 해킹당한 것을
SKT로부터 공지를 해서 한 게 아니고 네. 처음에 어떤 커뮤니티에 올라 있는 걸 제가 사용하는 단톡방 회원이 올렸어요. 아하. 거기서부터 알게 됐습니다. 처음 SKT가 알려준 게 아니었다? 예. 커뮤니티에 올려 있는 걸 단톡방 회원이 제가 사용하는 단톡방에 올려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좀 조사를 해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저도 어제 이렇게 뭐 보도나 이런 것을 보니까 너무 가민하게 이렇게 일종의 공포감이 확산되는 거 이건 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가 보니까 또 장치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복제된 유심 칩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네. 같은 그것을 중단시켜버리는 강제로 중단시켜버리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내 것이 복제가 됐는데 그 휴대전화가 꺼져 있을 때는 그 강제 중단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또 그것도 유심 보호 서비스에 신청을 하면은 그것도 다시 강제 중단시켜주는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공포감이 확산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네. 그래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는 것은 맞죠. 알겠습니다.